저는 남편을 보내던 날 아들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그 순간 무너지면 우리 둘이 같이 쓰러질 것 같아서요. 39. 아직 세상에 기대고 싶을 나이였는데 그날부터 저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댈 수 있는 곳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전엔 퇴근하고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샤워기 물소리, 아들이 아빠한테 안겨 깔깔대는 웃음소리. 그런 게 평범했는데 평범함이 사라지더라고요.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왔어? 라고 묻지 않는 집이 그렇게 무겁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은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저는 신발을 벗다가 멈춰 거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앞으로의 시간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걸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도 해보자. 지금 당장은 괜찮지 않아도 내일은 조금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보자. 다음 날 은행을 갔습니다. 서류 바꾸고 통장 이름 정리하고 보험 문의하고 창구에서 기다리는데 창밖 가을빛이 유리창에 비쳐 흔들리더라고요.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빛은 멈추지 않네. 그러니 나도 멈추지 말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사람들 모두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만 아픈 게 아니니까 나도 따라가 보자. 이제부터 어른으로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가스불을 켜고 밥을 했습니다. 밥솥 열었을 때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데 그것만으로도 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평범한 냄새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처음 알았죠.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힘내자. 그 말이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같이 나아갈 사람이 하나 더 생긴 느낌. 저는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일을 시작했을 때 모르는 게 참 많았습니다. 계산기 오타도 내고 손님이 무슨 카드인지 못 알아듣기도 하고 다리가 저려 의자에 잠시 앉아 있다가 누가 보면 약해 보일까 싶어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근데 웃음이 참 예쁘네요. 그 말 한마디에 하루가 가벼워졌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의 말 하나로 버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빨래 널고 아들 숙제 봐주고 다음날 도시락 준비하고 그 다음에야 제 숨을 돌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전자 물이 끓는 동안 식탁에 팔을 올리고 눈을 감았는데 그 몇 초가 참 소중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제 작은 쉼표. 그 시간들이 모여 다음 날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봐야지. 여자 혼자는 힘들어. 애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렇다고 외로운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사랑할 줄 안다는 뜻이다. 쓰러지지 않고 걸어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한 번 더 다졌습니다. 다시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삶이 아니니까 내가 세워가야 한다고.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바구니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었는데 비가 생각보다 많이 내리더라고요. 우산 없이 맞고 있었는데 문득 따뜻해졌습니다. 비가 차갑지만 나는 버티고 있고 이 시간도 지나간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아들이 우산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 그 작은 우산 아래에 둘이 서서 집까지 걸었습니다. 그날 비 냄새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세상에 젖은 냄새가 아니라 사람이 버티는 냄새였습니다.
몸이 아픈 날은 두려움이 가장 크게 밀려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들이 물수건을 데워 제 이마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참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보호받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둘 다 약해 보일 때도 있었고 둘 다 강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어떤 순간에도 함께였습니다. 그게 가족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주변 사람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책을 추천해줬고 마트 동료가 새 반찬 가게 정보 알려줬고 옆집 아주머니가 국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편의점에서 만난 그 사람이 따뜻한 캔커피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추우시죠? 특별한 말 없이 그냥 그 한마디, 그 온기 덕분에 세상이 사람으로 채워진 걸 느꼈습니다. 저는 아직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모두 열 준비는 안 됐지만 누군가 다가오는 걸 겁내지 않을 자신은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는 사람이 무서워서 혼자가 아니라 혼자를 지킬 용기가 생겨서 혼자입니다. 아들은 점점 자랍니다. 발 크기가 커졌고 교복 바지 길이를 줄여야 했고 학교 발표 준비를 하느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멋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살아온 시간들이 한 번에 떠올랐습니다. 눈물은 안 났습니다. 대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구나.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에 굳게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바람이 어떤 냄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커피를 뜨겁게 내려 마시고 창밖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걸 바라봅니다. 누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장면이지만 제겐 하루를 열어주는 의식입니다. 수도 고장나면 제가 고치고 전구가 나가면 제가 바꾸고 서랍이 삐걱거리면 나사도 제가 조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점점 늘었고 할 수 없는 건 도움을 요청할 줄 알게 됐습니다. 이젠 강해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힘이 생겼습니다. 남편 사진은 거실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전엔 그 앞에서 한참 멍하니 있었는데 지금은 지나가며 살짝 미소만 지어줍니다. 이제는 압니다. 떠난 사람과의 시간은 눈물로 붙잡는 게 아니고 살아내면서 이어가는 거라는 걸. 저는 지금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았던 시간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저보다 키가 커졌고 저녁 준비할 때면 도마 옆에 서서 양파도 까주고 그릇도 닦아줍니다. 엄마, 내일 뭐 먹고 싶어? 저는 말합니다. 뭐든 좋아. 너랑 먹으면 맛있으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따뜻합니다. 진짜 힘은 눈물 없이 버티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릴 날이 와도 다시 일어나는 거래요. 사별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내는 법을 배운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살고 있고 내일도 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우리 두 사람 걸어갑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누구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면 되는 삶으로. 여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당신과의 시간을 품고 나는 지금 또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니까.